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이웃집에 사는 이웃집에 산대. 이사했나요? 우리 동네에 사는 동네 언니를 모시고 우리 댕댕이 자랑, 그리고 또 고양이 자랑, 그리고 댕댕이와 고양이가 아닌 여러 동물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담비 케이씨 까비 엄마 해방촌 주민 혜영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거를 하겠다고 지금 앞에 써놓고 읽었어요. 저희 항상 피우다 혜영 언니라고 했는데, 오늘은 네. 여름이 담비 케이씨 까비 엄마, 지금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적어놔가지고, 그쵸. 네, 오늘은 고양이 둘과 댕댕이 둘. 네. 네, 엄마로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자랑스러운 네. 털 달린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털은 저도 달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도 그럼요. 선 저도 달려 있어요. 또 이렇게 시작하나요? 네, 여기저기 방송을. 그렇죠. 여기저기 달려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도 되게 기분 좋은 근황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갔다가 네네. 그 비욘세도 많이 들어주시는 제주도의 맛있는 술집 수월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네네. 거기서 이제 이동봉사 할 분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이동봉사를 했었어요. 아, 그렇게 하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귀여워 그랬는데 이 서울까지만 데려다 주실 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서울 올라가니까 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난생 처음 이동봉사를 했었는데 제가 또 그래가지고 이동봉사를 하고 나서 마음고생을 오지게 하지 않았겠어요? 한동안 그때 맨날, 아주 기억이 나죠. 네, 맨날 술 먹고 내가 키울 방법이 정말로 없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깊은 고민을 하셨죠. 네, 깊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탔잖아요. 네. 근데 애기가 그 진도 믹스인데 너무너무 귀엽고 근데 애가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데리고 탔어야 됐었는데 어머 뭐, 잠시만요. 프로답지 못하게 아이디어스는 참 알림이 많이 와. 아이디어스 좋은 거 많이 팔아요. 좋은 거 많이 팔죠. 갑자기 아이디어스 홍보. 듣고 계시면 이제 광고 넣어주시면 좋겠고. 요즘 많이 컸더라고요. 진짜 많이 컸어요. 아이디어스에서도 얼마 전에 채소를 샀는데 항상 그 채소 배송을 시켜서 먹거든요. 되게 여러 판매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그 채소 꾸러미를 짐송님이 알려줘서 그때부터 먹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가 아이디어스구나. 네, 저희가 가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네. 종류별로 채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큰 지퍼백에 그 키친타올 하나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이제 집어먹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쯤 됐는데 채소를 다 처리를 못했다. 그러면은 뭐 토마토랑 사과랑 넣어가지고 남은 채소 다 때려가지고 갈아 먹으면 되고. 그래도 활용 되게 잘하시네요. 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김희진 선수가 요즘에 다시 이제 그 부상에서 재활을 하시면서 폼을 올리겠다고 몸을 만들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밀가루도 안 드시고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김희진도 밀가루를 안 먹는데 내가 뭐라고 처먹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빵도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보자. 밀가루를 완전히는 못 끊어도 좀 건강하게 먹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채소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덕질을 하고 계시네요. 건강한 덕질 해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와 스트레칭 생각했는데 설마 푸시업 50개. 그래서 설마 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저건 못하겠다. 지금 그런 게 많아요. 다들 뭐 맨투맨도 따라 사고 뭐 손민수환도 이것저것 따라 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고 다닌다는 게 알려져서 한 1억 5천 하는데 다들 못 본 척하고 저건 내가 못 봤다.
그래도 운동선수 덕질을 하니까 그런 게 되네요. 네, 뭔가 나도 저런 거 해볼까? 뭐 멋있다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캥 작가님과 함께하는 덕질 특집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매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되네요. 네, 다음 근데 주에. 이 정도 되면 이제 특집 한번 하셔야죠. 해야죠. 다음 주에 덕질 특집. 저번 덕질 특집 때 제가 굉장히 약간 타자화된 어떤 남 같은 시선으로 재밌으시겠네요 라는 식으로 했는데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게 네. 덕질을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강아지 그 이동봉사 얘기를 하다가 핸드폰 알림이 울렸는데 그 알림이 아이디어스였고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그럼요. 덕질을 하는 게 확실하네요. 네, 어디서 또 김희진님 얘기까지 또 이렇게 이어가는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데. 없지만 뭐 어디에서 누가 뭐 석유 시추를 한다, 뭐 광산이 발견됐다, 김희진으로 연결할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반려동물 특집이기 때문에 지금 녹음을 오신 그 녹음실에 난입하신 담비 씨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해보자면 하여튼 그래서 이동봉사를 하는데 아기가 2-3개월인데 되게 애기였네요. 진짜. 엄청 애기였어. 근데 아기가 크잖아요. 그쵸. 이제 진도 믹스니까. 네, 대형견으로 클 애니까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때 티웨이 항공에서 해가지고 그때 수속을 같이 도와주시고 나와서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 구조해주신 분들이랑 되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조그만한 강아지용 케이지가 있는데 애기가 너무 크니까 정말 약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약간 애기가 이렇게 머리가 눌려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너무 작지 않냐, 케이지가 너무 작지 않냐, 그리고 애가 거기서 1mm도 못 움직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구조자분이 이제 구조하셨던 가방을 그대로 들고 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위가 좀 뚫려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임보자분한테 연계를 해드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너무 슬픈 거야. 눈물바다. 진짜 눈물바다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이에 정들어가지고 백팩을 열었는데 사료가 있는 거야. 구조자분이 아기가 먹던 사료니까 이거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 사료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미 짐 수속 같은 거 할 때는 다 넣을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사료를 보고 괜히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겨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서 사료를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건강이랑 이런 거 체크하려고 송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갔다고 하셔가지고 신나서 인천 송도까지 또 갔었어요? 밟아서 사료 한 포대 전해주고 오면서도 눈물바다. 어떡해.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막 내가 키울 방법이 없겠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없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비욘세 씨가 이동을 도와줬을 때는 이제 완전히 입양이 된 건 아니고 임보를 해줄 사람이 나타났는데 제주도에서 이동을 할 사람이 필요한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 필요한 아이였구나. 네, 그랬어가지고 그때 막 엄청 그래서 더 마음이 막 하고 그랬구나. 막 그랬는데 제가 거의 항상 집을 비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애가 대형견을 클 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키우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없고 막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귀요미가 미국에 입양이 된 사실이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그분을 팔로우했더니 비공개 계정이었는데 마파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파를 해줘서 고맙다며 DM을 또 구구절절 보내서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랬더니 사진을 막 보내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무 따숩다. 네,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뭐 미국 놀러 오게 되면은 만날 수 있게 그래도 너무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미국으로 갔다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슬픈 거예요. 순간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쁘면서도 슬프고 이랬다가 어쨌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게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유기된 아이들에 대해서. 그쵸. 네, 그래서 그 어떤 미디어에서 다루는 방식 때문에 속상해하신 분들도 많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인류애가 충전되는
우리 너무 좋네요. 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의 귀요미들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좋아요.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계셔서 제가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지금 유기견 피치를 임시보호하시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참고로 아이디가 오디야 오디. 그 구조된 오디라는 아이를 같이 이제 데리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같이 좀 홍보하고 싶은 애기가 있어가지고 그 유행사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 알아요, 거기. 네, 유행사가 유기동물 행복 찾는 사람들 유행사라는 여기 단체에서도 같이 홍보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분이 보내주신 그 메시지가 있어서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유기견 피치를 임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4년 동안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지내면서 입양 가족을 기다렸지만 끝끝내 입양처를 찾지 못하고 오스트리아로 입양을 갑니다. 오스트리아로 출국하시는 분 중에 이동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호주 말고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오스트리아. 일단 이동봉사에 드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유기견 단체에서 검역 관련된 모든 서류를 완료했고 항공 예약도 준비합니다. 출국 당일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강아지 캔넬과 수화물 수속까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도착 시 수화물로 캔넬을 찾아서 입국장 밖으로 나가시면 현지 담당자가 마중을 나와서 인수합니다. 비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 오스트리아 단체가 모두 진행합니다. 공항에서 수화물 수속할 때 찾을 때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강아지는 캔넬에 넣어 수화물로 가기 때문에 강아지를 돌보거나 만지는 게 낯설어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아지로서 적지 않은 나이라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오스트리아에서 가족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9월 28일 9월 28일 이후에 오스트리아로 출국하시거나 출국하실 분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네요. 4년 동안 혼자 이렇게 또 입양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 용산구에 살잖아요. 근데 용산구에서 예쁜 옷을 입은 채로 발견이 돼서 누가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금방 엄마 아빠를 찾을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입양도 못 가내더라고요. 8살에 백내장까지 와서 10몇 시간 수화물 칸에 비행기 태워보내는 게 괜찮을까 마음이 아프지만 하루빨리 오스트리아에 가서 가족을 빨리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난달에 다른 진도믹스 유기견도 샌프란시스코에 입양자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2달 넘게 이동봉사자를 못 구해서 입양이 취소되었더라고요. 아이고. 견생 몇 년 만에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오스트리아 비는 정말 더 흔치 않아서 유학생분들께도 컨택하고 있지만 학기 시작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진짜. 이게 또 해외 입양은 그 코로나하고 또 연결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외국으로 나가는데 규제가 많아서 나가는 분들도 많지 않고 맞아요. 있어도 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분께서 제가 그 제주도에서 서울 이동봉사 했던 거 들으시고 혼세님께서 하신 기내 이동봉사도 있지만 수화물로 하는 경우는 정말 단체가 캔넬로 실어주고 데리고 가고 다 하고 옆에 계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것보다 더 쉬운 일인 거죠. 그러겠네요. 실제로 해본 분들도 살짝 긴장했는데 너무 간단해서 민망할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돌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생각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전해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데 포인트는 9월 28일 이후에 오스트리아로 가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여기 유행사 여기 계정으로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 그 오디 계정으로 알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어디로 해야 될지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비욘세 인스타그램이나 비욘세 트위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게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또 방송 들으신 분들이 SNS 하시는 분들이면은 유행사 들어가가지고 좀 공유 많이 해서 더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꼭 아이가 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옷 입고 막 발견되고 4년 동안 그러면서 또 유기견 센터에 있었다는 것도 좀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게 꼭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해외 갈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가 또 집을 찾을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너무 뿌듯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기회고 네. 아기가 나이가 어리지도 않고 이런데 여러분들 같이 꼭 그 행복한 견생 네. 이게 또 내가 이동봉사 했던 애가 가가지고 뛰어노는 거 보니까 엄청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 말로 못하죠. 보면. 맞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양육자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이모 삼촌도 필요하다. 맞아요. 네, 이동을 같이 도와주는 이모 삼촌이 돼주시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혜영 언니네. 네. 가족들 얘기를 지금 좀 들어봐야죠. 네. 일단 소개를 한번 쭉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는 네. 2마리의 강아지와 2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 여름이는 네. 1.5kg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꼬꼬마인데 네. 작고 큰 언니. 용맹합니다. 네, 아주 용맹하고 네. 까칠하고 네. 그런 아이가 한 마리가 있고요. 둘째 담비는 네. 20kg.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습니다. 20kg. 네. 하지만 1.5kg 여름이에게 꼼짝도 못하는 그런 맞아. 이제 20kg의 견성이 아주 훌륭하고 네. 너무 착한 아이인데 담비하고 여름이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입양을 한 지는 한 1년 반 이제 그 정도가 됐고요. 네. 1년 반까지는 안 됐겠다. 그 정도가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보호소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여름이가 있는지는 모르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담비만 이제 담비 사진을 보면서 제 이제 와이프가 저는 여성 파트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이 아이가 집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물어본대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제가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면 네가 나를 말려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애를 보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그래서 와이프가 알겠다고 하고 일주일 만에 그 사진을 네. 보여주면서 네. 근데 뭔가 어떤 그냥 끌림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마 좀 그때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보고. 근데 이제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이런저런 사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 이렇게 좀 학대를 받거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기존에 아저씨가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키웠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이제 아빠가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사랑받은 티가 난다고 해서 전 되게 웃겼던 게 밥을 차렸더니 애들이 둘러앉았다. 첫날 내가 아니 그때 너무 웃겼어요. 네. 둘러앉았어. 네, 저희는 이제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다들 수줍어하고 담비도 막 부끄러워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상을 차렸는데 애들이 동그랗게 모여앉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전원일기 같이 모여앉아가지고 얘네 너는 이렇게 자랐어? 저희가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 어쨌든 굉장히 사랑받았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도 예전 이름 그대로예요.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면 피하거나 뭐 이렇게 숨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 밝게 뛰어와가지고 그 이름 그대로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3자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랑 담비랑 로리라고 해서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로리는 빠르게 가정을 찾아서 갔고 여름이도 집을 찾았는데 담비만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새 아이가 한 집에서 살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생이별한 거지 뭐. 네, 근데 왜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애들이 이렇게 비욘세 씨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도와주고 그러면서 잠시 또 누가 임보를 하고 네. 그 아이가 또 미국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끈이 아니라 이게 고리고리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 애들이 맞아. 가정을 찾는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가족이 됐지만 중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담비만 혼자 남았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제 계속 얘가 눈에 밟혀서 네. 연락을 했어요. 그쪽에다가 네. 연락을 하고 주말에 이제 바로 갔는데 저랑 엄청 친한 친구랑 같이 가면서 네. 이제 제가 애들 이런 애가 있어서 그냥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가서 저희가 갔는데 담비가 이렇게 있고 여름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입양이 돼서 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파양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예, 그래서 다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입양을 가고 나서 담비가 좀 많이 우울했대요. 그래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셰리가 이제 옆에서 제 와이프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마음속에 동요가 많이 왔었어요. 그것도 고민이 되고 이 아이는 또 생각은 못했는데 했는데 이 셰리가 사이즈를 보렴
티도 안 날 것이다. 얘는 거의 한 마리도 안 된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우리 얘 키우면 얘도 키울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뭔가 용기가 생겼어요. 어차피 또 부딪혀서 키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담비랑 여름이를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케이씨라고 네.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코리안 캣. 그래서 제가 항상 한여 이런 거 아니냐고. 맞아. 한여 한남 지금. 네. 코리안 캣에서 케이씨. 케이씨는 이런 영어 이름 케이씨가 아니고 코리안 캣의 네. 줄임말인데 네. 근데 케이씨가 있었는데 케이씨도 이렇게 빗속에서 꼬꼬마 완전 갓난아기 젖도 안 뗐을 때 이제 구조를 한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젖만 먹이고 임보하려다가 어떻게 제가 키우게 됐는데 네. 근데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예민하고 케이씨를 입양을 했을 때 원래 강아지도 있었고 고양이도 있었다가 이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다 떠나고 케이씨가 혼자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늘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비랑 여름이 데리고 올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여름이가 먼저 이제 작으니까 먼저 들어갔는데 네. 여름이를 보고 의외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도 형제가 필요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시간을 주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담비가 들어왔어요. 크잖아요. 20kg인데. 네. 그러니까 케이씨가 막 온몸이 털이 막 쓰더라고요. 근데 담비가 그걸 보고 너무 기특하게 케이씨한테 확 안 다가가고 이렇게 집의 벽을 타고 디귿자로 벽에만 붙어가지고 네. 디귿자로 이렇게 거실 벽에 붙어서 걸어가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더니 케이씨가 궁금했나 봐요. 쟤는 뭐지? 네. 그래서 가서 또 막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친해져서 네. 이제 담비랑 여름이랑 케이씨 이렇게 네. 세 마리를 잘 키우고 있었어요. 네. 최근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서부터 밥을 주던 동네 고양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와이프가 이제 계속 케어를 해주면서 아이한테 이제 나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도 한국인들이 나비라고 고양이 부르는 거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비야 하면서 밥을 주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위층 사시는 분이 이 고양이한테 이제 좀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주면 치우기도 하고 물을 주면 치우기도 하고 막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한 밥을 한 10개월 정도 줬더니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 사시는 분이 언니가 없을 때 얘가 문 앞에서 계속 기다려요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키워야 되나 봐요. 저희 집 문은 열어놔도 안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세리만 오면 몸을 비비고 멀리서 풀숲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쵸. 이미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1마리가 있고 너무 고민을 했고 그리고 밖에서 어느 정도 자란 아이를 데려와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가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나. 네. 그럼 또 저도 마음 아프고 얘도 마음 아프고 막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고양이 2마리, 강아지 2마리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웃으면서 진짜 집에 있으면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고양이 이름은요? 우리 고양이는 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저희가 진짜 가족 회의를 했는데 네. 엄청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면은 10개월 동안 밖에서 밥을 줄 때 계속 나비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어감이 좀 어색할까봐. 근데 나비라는 거는 아무 고양이나 다 나비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가족이 있으니까 이름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까만 나비에서 까비. 그래서 기존 이름이랑 좀 비슷하게 들리지만 얘가 또 까만 턱시도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처음에 까비라 그래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아까워서 그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되게 빠르게 좀 나왔던데요? 저 놀러 갔을 때도 막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해가지고 어디 구석에만 있는다더니 나오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때 놀랬어요. 까비는 뭔가 이제 밖에서 저희가 봤을 때 한 10개월 정도 생활을 한 것 같고 아직은 어리긴 한데 1년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사람들 바깥 생활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맞아. 근데 까비를 보고 있으면은
밖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카페트 좋아하고 포근한 거 좋아하고 숨어 있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거실에서 소파에 대자로 막 배를 보이면서 뻗어서 자다가 저랑 막 눈이 마주치면 민망한가 봐요. 아이고. 그러면 막 이렇게 편하지 않았던 척하면서 구석으로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 조금 경계를 생각보다 빨리 풀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밖에서 그렇게 좀 녹록치 않게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 믿어주고 그러니까요. 적응해 나가는 거 보면 진짜 기특해요, 애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까비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까비는 이제 1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기 때부터 밥을 준 거네요. 맞아요. 저희가 밥을 줄 때 아주 아기였고 10개월 정도 줬으니까 아기 이제 자라는 걸 계속 봤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이웃집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까비 형제들이 한 마리씩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형제 아이를 봤을 때 제가 그 질병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길고양이들이 많이 걸린대요. 근데 아무튼 막 입을 못 벌리고 먹지를 못하고 입 쪽에 완전히 이렇게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증이 되게 심하대요. 그게 걸리면. 그래서 이제 까비는 이렇게 있다가 까비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 또 까비가 선택을 했어요. 저희를 약간 살려고 왔는지도 몰라. 맞아요. 저라기보다는 이제 제 와이프를 선택을 했어요. 신기한 게 이 집은 강아지들은 다 언니를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항상 강혜영 씨, 강아지 강 씨라고 강아지 강 씨. 그래서 맨날 강여름, 강담비 막 이렇게 부르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고양이들은 그 셰리 언니 좋아하는 게 더 신기하고.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또 고양이, 강아지가 잘 지내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의 막 동네 깡패 수준으로 산책 가면은 뭐 맞은편에 있는 강아지가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막 싸우려고 들고 막 이러는데 고양이들한테는 엄청 친절해요. 길고양이들한테도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막 꼬리 흔들면서 보고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와, 그것도 신기하다. 신기하죠. 우리 귀요미들 얘기를 또 들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아가들 얘기도 한번 궁금해요.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배 제1회 비욘세배 반려동물 자랑대회. 아니 뭐죠 진짜. 자랑이라는 게 뭐 어떤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거나 그런 건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와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존재 자체가 이미 자랑인 우리 아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1등은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어떤 뭐 불안과 욕구들 이런 거 얘기할 때 혜영 언니가 사연 있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된다. 떨려요. 떨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시 돌도끼님께서 먹이 정말 이 아이디들은 아직도 닉네임이 적응이 안 돼. 먹이 사냥꾼 담당 딩돌스 집사입니다. 첫째 코숏 이름이 딩크고 둘째 샴 이름이 돌체예요. 이게 그 고양이 종 얘기인 거죠? 네네. 저희 딩크 돌체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숏이 종이고 맞아요. 코리안 숏 샴 이름이 돌체예요. 네네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아냐고. 우리가 아냐고요. 이거 마치 스타벅스에 새로 나온 커피 시키는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샴과 코숏은 그죠. 어떤 종류를 얘기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좀 둘 다 유명한 종이기는 하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코숏이 그거죠. 코리안 숏. 네, 맞아요. 뭐예요? 그냥 코리안 숏일 거예요. 숏 뭔지는 없어요? 뭐가 짧은지 코리안 없어요? 숏 헤어. 다리? 숏 렉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헤어구나. 그 보통 한국의 길 고양이들이 털들이 다 모가 짧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외국 길 고양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 지금 나중에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그 해방촌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해방촌에는 길 고양이도 품종묘 섞인 애들이 있어요. 아이가 그 스코티시 폴드라고 귀가 접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뭐 탈출을 해서 밖에서 교미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고양이들이 귀가 이렇게 접혀서 태어나가지고 고양이 밥 주던 할머니가 애가 태어났는데 귀가 죽어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봤더니 폴드더라고요. 어쨌든 코숏은 코리안 숏 헤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연을 읽어주세요. 뭐 종이모가 중요해 예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 눈에 다 각자 나름대로 예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네, 저희 회사는 시골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위치다 보니 길고양이도 많고 그런 길냥이를 안 좋아하는 어르신들도 많은 곳이랍니다. 저희 딩크는 회사 옆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창고 주인에게 잡혀온 아이예요. 뒷덜미를 잡고 들이밀며 너희 고양이 해 하던 어르신은 뭐야? 아니 무슨 감자 좀 먹어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뭐 먹을 거 오다 주었다가 들 때나 괜찮은 멘트인데 그러게. 네, 너희 고양이 해 하던 어르신에 의해 강제 입양된 아이인데 병원에 데려가니 얘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애 같다고 해서 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리지만 발톱 관리가 되어 있고 털이 깨끗한 게 집에서 태어나 버려진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주인에게 해줄 말이 있다며 개꾸락지야 버릴 거면 키우지 마 중성화해 라고 말하고 싶네요 라고 사연 중간에 갑자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네. 해가지고 좀 당황했네요. 네,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돌체는 딩크와 함께 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임보 중인 아이들을 찾아 입양하게 되었는데요. 개월수가 비슷하고 집 근처에서 임보 중이고 또 활동성이 많은 친구를 찾다 입양하게 되었는데 저희 꿈과는 다르게 둘이서 잘 안 놀아서 2배의 체력을 쏟아 놀아주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딩크는 앞발이 어릴 적부터 커서 히딩크 그 딩크였나? 설마 했는데. 히딩크 전 감독님이 손이 큰가요? 몰랐네. 손이 크다면 뭐 김수미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맥락적으로. 김희진 선수도 손이 굉장히 큰데 희진이 될 뻔했어요. 정말 당황스럽네. 네. 히딩크 이름을 따서 회사 사람들이 지어주셨고 돌체는 털색이 돌체 라떼 같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너무 쉽게 지었나요? 아유 게이씨만 하겠습니까? 코리안 캣. 그렇죠. 이름 따라 큰다고 하던데 저희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돌체가 체력이 너무 남달라서 딩크는 맨날 모든 걸 빼앗기더라고요. 유유. 좀 더 강한 이름을 했어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곽두팔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곽두팔. 되게 약간 강인하게 크라고. 정말 이름이 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다음에 한번 그 입양하시게 되면 생각해 보시고. 두팔이. 네, 두팔이. 하지만 뭐 덕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딩크는 덩치는 무럭무럭 자라 뱃살이 말랑말랑한 돼지냥이가 되었습니다. 우와. 뱃살 조물거리면서 배방구하면 너무 기분 좋아요. 집 가고 싶다. 퇴근하고 집 가서 딩크 배 만지고 싶다라고 또 중간에 갑자기 자기 하고 싶네. 굉장히 일관성 있으시네요. 네. 돌체는 딩크와 다르게 마른 편이라 뱃살 만지는 재미는 없지만 발 꽂는 애가 기가 막힌 고양이에요. 고양이 발에 박테리아가 많다고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고양이 꼬순내가 이렇게 귀여운데 참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데 지금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1에서 6단계 중 고양이가 6이더라고요. 심지어 강아지는 4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키우고 있는데 의학의 힘이 발달해서 절 완치시켜줄 날을 기다리며 알레르기 면역력 치료를 받는데 이게 또 비급여라 비용이 어마어마하니 유유. 아이고. 혹시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함준단 분들 키우기 전 꼭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래요. 달에 병원 비만 3-40 쓰는 사람으로부터. 마무리는? 하시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딩크 돌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혹시 고양이 없으세요? 전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라고 가슴에 불을 지르는 멘트 해주셨고 어떡해. 네.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고 했더니 우리 애들 너무 귀엽다. 내 양인의 수줍음을 깨부시고 사연 보내말고 내 새끼 너무 귀엽다라고 전혀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결국은 다 고양이 얘기인데 같은 얘기 다른 얘기인 척 한 번 더 해주셨어요. 귀엽네요. 정말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사연이네요. 근데 그 마포만두 작가님도 그 만두가 이제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알러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드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또 고양이 그 알레르기 약이 비급여라서 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는 몰랐네요. 네. 대단하시다. 주변에 보면 은근히 있는데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알레르기랑은 다른데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효리 씨가 뭐 비염이라 그랬나 그것도 이제 알레르기 일종인지 어쨌든 뭐 이렇게 기관지 쪽이 종종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혹시 고양이 때문일 수도 있냐 그랬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면역성이 좀 길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같이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옛날에는 다들 되게 무지해가지고 네. 왜 아기 태어나면 털 때문에 같이 키우면 안 된다 그러고 그쵸.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알레르기는 근데 좀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되게 심한 분들은 진짜 심해가지고. 그렇죠. 검사는 한번 꼭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 사연자는 마곡동 개수발롬. 닉네임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네, 이번에 삶의 모든 걸 얘기해주고 저희 있어요. 다음에 나올 책 편집자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연락해가지고 제가 그 덕질 쪽 원고를 좀 바꾸고 싶다. 원고를 좀 다시 써도 되겠냐 네네.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감 중인 게 있어서 요즘 좀 정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편집장이 굉장히 바쁘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바로 사연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바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아무리 하셨는데 바빠도 내 새끼 자랑이라면 이제 공지가 뜨니까 헐레벌떡 닉네임을 보세요. 네.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잠잘 시간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배구 영상 보고 있는 저처럼 그쵸. 바쁘다 해도 의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네. 오늘 혼세님 연락에 졸라 바쁜 척하고 내 새끼 자랑 메일 쓰는 편집자 개수발로입니다. 본인이 알아. 알고 있어. 양심에 찔려가지고 미리 못 산다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일찌감치부터 비욘세를 청취해온 뚠띠미 엄마 순심이거든요. 이름이 마곡동 개수발롬입니다. 이거 언제 익숙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언제 익숙해질지 모르겠네. 혼세님도 한번 보셨지만 말티 오브 말티 인생의 호와 불밖에 없는 이게 뭐야? 말티죠. 순심이를 자랑해 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오늘 혼세님 연락에 졸라 바쁜 척했는데 이 축제에 제가 빠질 수 없어서 손가락을 놀립니다. 재밌어. 종로에서 했던 책보부상에 순심이랑 갔을 때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순심이를 맡겼는데 말티 키우는 짐송님이 귀엽다고 받아 안으셨다가 화장실 앞까지 오셔서 다급하게 제가 돌려준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 진짜. 순심이가 이거 어떤 상황인지 너무 알겠어요. 네, 순심이가 약간 흥분이 많고 흥이 많고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가지고 호화 불밖에 없어서. 네, 호화 불밖에 없어가지고 그때도 기억나는 게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성함 말씀하시면서 이게 너무 어렵네. 만약에 이분 닉네임이 뭐 다른 거였으면은 뭐 성남 세라미칼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라고 하겠는데. 가명으로 바꿔서 해주기도 마곡동 개수발로입니다라고 해야 돼서 자꾸 웃음이 나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순심이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근데 순심이라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약간 자기 주장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짖는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걔는 원래 짖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말티를 그 본가에서 키우시는 짐송님도 헐레벌떡 갖다 놓은 개성 있는 우리 순심이. 우와. 네. 유기견이었던 순심이의 입양 과정을 말씀드리면 왠지 당시 병으로 아팠던 나도 버려진 순심이도 짠해서 그냥 저는 내 새끼 자랑으로 바로 들어가 볼랍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의 편지 낭독 톤으로 읽어주세요. 정말 오늘 사연 안 읽겠다. 이 저작권 때문에 I Believe를 깔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정말 있지만 아쉽네요. 저희 순심이는요 4kg 말티즈인데 28kg 리트리버만큼 먹을 수 있고요. 제 집에 놀러오는 친구는 100% 자기 손님으로 아는 당당한 친구예요. 반대로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개흥분해서 혼자 나대느라 모임을 파하면 아무도 순심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후기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항상 흔들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궤적만 기억나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여름이 같은 무릎 땡땡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긁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되어 친구네 집에 종종 맡기면 남의 집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저를 까맣게 있는 개종감 넘치는 스타일이고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인터폰 화면을 체크하는 똑순이에요. 우와. 그리고 제가 자신에게 돈 쓰는 걸 귀신같이 알고 좋아라 하는 녀석입니다. 아주 돈 쓸 맛이 납니다. 왜 웃는데 눈물이 나죠? 또 캠핑을 가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온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2박 동안 응가를 참는 개 있죠. 이런 개 보셨습니까? 똥을 참는. 얼굴은 더럽게 예뻐서 불핑 제니를 닮았고요. 제가 기침을 하거나 울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제 컨디션을 체크하고 늦잠 자면 회사 가라고 깨우는 효녀 개입니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순심이는 제 첫 개인데 제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요. 순심이 덕분에 저는 매일 집에 돌아가야 할 기분 좋은 약속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같이 많은 밤 공원을 탐험하고 동네 개들을 사귀고 우리 주변의 온도를 데우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말이 너무 산책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많은 밤 공원을 탐험한다. 동네 개들을 사귄다. 이런 게 너무 멋진 거. 엄청 이런 캐릭터 세고 재밌게 있다가 또 이렇게 감동적인 저에게 멋진 경험을 선사한 순심이는 말 더럽게 안 듣는 똥강아지지만 제게는 정말 최고의 개입니다. 아유 울컥하네. 동물들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내깟 인간은 그저 그 사랑의 수발로 화답할 뿐입니다. 참 개수발로. 눈물이 나다가 들어가다. 순심이 캐릭터 확실하다. 네. 개정모아는 나를 꿈꿔봅니다 라고 하셨고,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 지난주에 서해로 캠핑을 다녀왔는데 비욘세 방송 도착할 때까지 끝이 안 나서 너무 좋아요. 같이 가는 기분. 그때 혜원이 나오셨을 때 사업자 특집 거의 2시간 40분을 했죠. 저런 잘못 걸리셨네요. 저 죽고 싶더라고요. 제 입을 치고 싶더라고요. 잘못 걸렸어. 오늘 진짜 알람 맞추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초반에. 근데 이거 누구 사연을 누구 걸 자르고 이런 게 진짜 일이라니까. 문제. 정말 무작위로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순심이 건강하길 바랄게요. 네, 순심이 진짜 너무 귀엽고. 여기 나온 모든 아이들 다 건강하길 바랄게요. 순심이를 보면서 정말 걔는 이름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굉장히 용맹하고 멋지단 말이에요. 순심이는. 아니 그리고 제 친구 말티즈가 딱 이런 애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5분도 못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 순심이를 처음 봤을 때 기억나는데 애가 뭔가 정신은 없어. 막 스캔하고 있는데 그 왼쪽 오른쪽을 보는데 그 사이에 왼쪽 내 눈, 오른쪽 내 눈을 보는 개들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눈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용맹하게. 근데 왼쪽도 봐야 돼, 오른쪽도 봐야 돼. 이 사람도 처음 보니까 이 사람도 쳐다봐야 돼. 너무 귀엽더라고. 정신없어. 진짜 귀여워. 그런 거 귀엽죠. 용맹한 순심이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면 좋겠어요. 언니랑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햄찌맘님이 보내주셨어요. 햄스터구나. 동물농장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골든 햄스터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한주미입니다. 햄스터 키우는 당사자분들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골든 햄스터는 좀 커요. 굉장히 귀여워요. 골든 햄스터도 키우셨어요 혹시? 골든 햄스터 키우고 싶은데 골든 햄스터는 못 키워보고 작은 아이들. 그렇구나. 햄스터를 키운다고 하면 의뢰 학교 앞에서 몇천 원에 팔려 철장에 갇혀 살던 그런 아이들, 새끼를 낳으면 어미는 새끼를 잡아먹고 해바라기 씨가 주식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어 너무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세봐. 이런 잘못된 인식을 최고의 팟캐 비욘세를 통해 바로잡고 싶은 욕망이 생기네요. 어쩌다가 제 팟캐가 햄스터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바로잡는, 마치 예전에 뭐였죠? 장수말벌을 아시나요처럼. 나는 비혼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떤 팝으로 곤충이라든가 동물농장에 버금가는 굉장히 품격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햄스터는 영역동물이라 1케이지 1햄찌예요. 같이 있으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고요. 교배 시에도 그때만 잠깐 만나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도 수컷이 옆에 알짱대거나 자꾸 사람이 들춰봐서 기를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일 때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되게 큰 케이지에 막 여러 마리는 큰일 나죠. 마음 편히 새끼를 낳게 해준다면 얼마나 모성애가 지극한데요. 아가들이 밖에 돌아다니면 그 애들을 물어서 둥지에 잡아놓는 무한루프로 하루를 다 보내는 바보 엄마들이에요. 유유. 그리고 해바라기 씨는 절대 주식이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저가 사료 또한 절대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연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처음에 저런 사항들을 알고 입양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골든 햄스터의 망충미와 화장실을 가린다는 얘기만 듣고 덜컥 가정 분양을 받았더랬죠. 하지만 요 녀석 어찌나 이쁘고 사랑스럽던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햄스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모래를 깔아두면 귀신같이 알고 가서 쉬하를 하는데 뚱뚱한 궁디를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쉬하하는 모습을 보며 씹덕사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요. 손에 사료를 들고 하나씩 주면 받아먹을 때도 정말 귀엽고요. 가끔 멍 때리면서 저를 보면 저놈 시키 깨물어도 되나 싶답니다.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진짜 강아지 고양이들 많이 키우시지만 햄스터는 인식이 좋지 않고 유유 쉽게 키우다 쉽게 버려지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특히 5월이 지나면 유기 햄찌가 많은데 어린이날에 선물처럼 사주고 또 키우니 귀찮으니 많이 버리기 때문이래요. 아 이거 진짜 나쁘다. 진짜. 조금이나마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주절주절 해봤어요. 비욘세 언니 사랑해용 이라고 하셨고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 구남친을 소개해준 친한 언니가 그 남친이랑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낸 썰 있습니다. 망한 연애 열어주세요 라고. 와 세상에. 네. 망한 연애 하셔야겠네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햄찌 얘기를 다 까먹었어. 진짜 셌다. 아 근데 이분 막 찐이에요. 찐. 막 왜 여기 막 얘기 중간에 막 사료주면 하나씩 받아먹고 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좋은 녀석 물어도 되냐 싶다. 이거 진짜 아이들 키우면서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해바라기 씨가 뭐 주식인 줄 알고 뭐 케이지에 여러 마리 키워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서 근데 그렇지 않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데 유익하네요, 사연이. 맞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햄찌도 엄연히 사람이랑 같이 이런 인터랙션이 있고 교류가 있고 똑똑해요. 네, 귀여워. 우리 그 햄찌 이름을 따로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 방울이네 사연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피우다 언니. 저는 수원에 사는 방울 엄마 수원 방울이네입니다. 기온입니다. 딩크입니다. 아까 히딩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딩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라는 네, 딩크족이라는 뜻이에요. 한줌 오픈 카톡 아니 지금 이게 잘못하면 고양이가 사연 쓰니까 진짜 딩크가 썼다 이거 세계관 큰일 났다. 나중에는 이럴걸. 혼세님 저 이번에 결혼해요. 그래서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히딩크를 할까요? 안 됩니다. 남의 집 귀한 이름을. 네. 한줌 오픈 카톡방에서 털쟁이 친구들 사진이 올라오면 바로 주접을 떠는 내향인이며 주로 방울 엄마라고 불리고 있어요. 저는 현재 봉사하고 있는 유기견 구조 카페 커뮤니티에서 여러 아이들을 임보 후에 입양 보내왔는데 그러던 중 3달 정도만 방울이를 임보로 맡게 됐어요. 방울이는 길을 떠돌던 유기견이 아니라 경상도 외관이라는 곳에서 불법 식용 개농장에 철수하면서 처분을 앞둔, 그러니까 아마 뭐 죽이려고 했었겠죠. 네. 처분을 앞둔 개들 중 첫 번째 아이였어요. 유기견 카페에 한 회원분이 구조 요청을 하셔서 긴급히 방울이를 데리러 가셨고 그렇게 카페 구조견이 되어 임시보호를 하게 됐어요. 방울이의 첫 모습은 한겨울 뜰장에서 이미 얼어 죽은 새끼를 부둥켜 안은 채 두려움이 가득했고 뱃속에 돼지발정제를 주입하여 또 임신한 상태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구조되었지만 뱃속의 새끼들은 모두 사산하고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마치고 나자 후에는 주기 없는 특발성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이 작은 강아지가 감당할 아픔과 슬픔이 참 컸어요. 진짜 열받네. 제품에서 발작을 일으킬 때면 아무것도 못해주는 속상함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래도 착한 이 아이 내가 가족이 되고 싶다. 내가 덜 아프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입양 책임비를 아무에게도 빌리지 않고 떳떳하게 낼 수 있을. 그리고 마침 약속한 임시보호기간 3달을 채운 8월 15일에 입양 서약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방울이의 입양을 기념하며 미니 광고를 보낸 날이에요. 미니 광고 글을 보낸 후 바로 다음 목요일 벼랑간에 아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병원에도 전화하고 폭풍 검색 후에 살펴보니 모든 반응이 난청이 맞았고 갑자기 모든 게 서러워져 자다 말고 일어나 엉엉 울었어요. 아유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금요일에 출근하던 중 한줌 오픈 카톡방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미니 광고 들었다며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네오셨어요. 그때서야 맨정신이 돌아오는 걸 조금씩 느꼈어요. 이제 내 목소리마저 잊어버릴 방울이가 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방울이에게서 내가 잊혀지는 게 더 두려운 거구나. 하고 정작 방울이는 하루하루를 힘껏 살아내고 있는데 내 슬픔의 아이를 가둬 불쌍한 나를 만들고 있던 것일까 싶어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아무리 의연해지려 해도 말처럼 안 되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내 아이에게 좋아하는 걸 더 많이 맛보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져서 이번 여름 동안 운전면허를 따고 방울이를 예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저희 집에 마곡동 개수발 이 눈물 바람이 와중에
이 눈물바람이 나중에 닉네임 마곡동 개수발. 예. 아니 심지어 개수발 놈이야. 님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계속 님이라고 나오려고 해. 너무 리스펙트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마곡동 개수발놈님과 순심이가 물복숭아를 들고 놀러왔는데 방울이가 띠용하는 얼굴로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이모들이 자기를 예뻐해주는 것도 좋은데 만나는 과일까지 깎아주다니. 방울이는 주로 언니들을 좋아하고요. 저는 과일을 잘 못 깎습니다. 방울이랑 순심이의 행복한 물복 먹방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숭아도 처음 감자깔로 깎아보게 되었어요. 복숭아는 얼마든지 깎아줄 테니 앞으로 20번의 여름이 와도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방울이 입양을 대단하다고 하지만 춥고 자그마한 내 집에 온기를 더해주고 언제든 달려가고 싶어지는 집을 만들어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집이라는 걸 알게 해준 방울이는 저의 빛나는 보석이에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방울이와 가족이 된 일 같아요. 물론 더 부유하고 내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입양처에 갈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단연간 유기견 봉사를 해보니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살 곳을 정한다는 것을요. 누가 훔쳐간 것 마냥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내 품에서 울던 2살짜리 아기 강아지는 두 눈이 점점 탁해져가고 이제는 두 귀도 잘 들리지 않아졌지만 여전히 애기짓하고 예쁜 똥 쌌다고 쫄랑방구 떠는 귀한 내 새끼로 오늘도 열심히 사랑스럽답니다. 허락되지 않겠지만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가장 큰 소원으로 종종 빌어봅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는 다소 유치하겠지만요. 그 다음 소원은 다음 생에 우리 엄마와 방울이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둘은 인생에서 그들의 엄마와의 시간이 너무나 적었던 존재이고 다시는 그 외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방울 엄마라고 부를 때 방울, 엄마 둘 다 들어가 있는 이 닉네임이 정말 좋아요.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 페미니즘이란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동물권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고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도 더불어 사는 방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그중에 유기동물이라는 씁쓸한 카테고리도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유기견 구조 입양단체에서 1인 가족과 신혼부부는 기피한다는 조항도 많이 봐왔다며 주위에서 인보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어요. 그런데 저도 1인 가구일 때부터 임시보호를 해왔고 그들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보호서에서만 나와도 아이들은 살아요. 입양할 수 없다면 임시보호로도 새로운 삶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를 위해 내 삶을 갈아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새 가족을 만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도 의미 있는 봉사가 될 거라며 독려하고 싶어요. 이 아이 하나 돕는다고 해서 유기동물이 몽땅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아이의 우주는 영원히 바뀌잖아요. 임시보호 종료로 헤어짐이 두렵겠지만 입양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아이들을 보면 어느새 내 슬픔보다는 진심으로 행복을 빌게 되는 풍부한 감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저는 세상에 그런 사랑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불행한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다정한 여러분들이 유기견 인보와 입양에 망설이실까 하여 저도 용기 내봅니다. 혼세님이 읽어주시지 않게 되더라도 그동안 하고 싶던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말씀드려 보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세님 비혼세라는 세계관을 열어주시고 재미와 유익을 다잡는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비혼세 방송과 그에 연결된 존재들로서 제 견해가 넓어지고 배움도 많아졌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더불어 혼자 사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훈훈한 사연이네요. 진짜 좋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하시다. 얘기를 들으면 진짜 쉽게 그러니까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같은 그 방송 쪽에 있는 데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저도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뭐 모든 제작진이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각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간절한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 초보고 초보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신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메시지 너무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순간 잘못될 수 있었던 아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진짜 좋은 가족을 만나서 서로의 진짜 위안이 되고 서로 진짜 아이의 세상이 다시 열렸다고 아까 네. 그런 메시지들이 진짜 저도 너무 보니까 뿌듯해요. 네. 방울이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래 방울이 진짜 복숭아 많이 먹고 복숭아 깎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또 갑자기 할 수 있어. 아유 할 수 있지. 분위기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물론 못난이 같이 깎아도 방울이는 또 맛있게 먹어주겠지만 그쵸. 이참에 아이들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진짜 우리 수발놈들이 돼야 되잖아요. 웃긴 다들. 게 언니가 눈물을 흐르는 걸 막 닦으면서 빵 터졌지. 네. 아유, 정말 오늘 털나게 생겼네요. 그 예전에 성스러운에 가끔 왔다 갔다 했던 그 칼리 있어요. 네. 칼리 언니가 또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칼리가 강아지인가요? 네네네. 칼리가 강아지인데 네네. 릴리스 aka 칼리 언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에 사연 보냈을 땐 칼리와 둘이 살았었는데 올해 이사해서 인간 27세, 고양이 14세, 강아지 5세, 동생들과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와. 칼리는 개농장에서 구조되어 해외 입양 예정이었는데 취소되어 국내 입양처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중형견을 입양하려고 개인 구조자나 보호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보호소에서 입양한 유기견의 주인이 나타나거나 괄호 열고 무척 다행인 일이지만 막 정을 주기 시작한 터라 당시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 잠깐 이동봉사 40분 하고 그 유난 떤 거 봐요. 정말. 1시간도 못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맞아요. 다른 조건은 좋은데 1인 가구라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있었어요. 백구보다는 까만 아이나 블랙탄 아이들만 찾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칼리 입양 포스팅을 보게 됐고 입양 신청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기에 이번에도 거절당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 기억하기 좋죠. 구조자분이 집에 방문해도 되냐는 연락을 주셨고 바로 입양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백구거든요. 칼리가. 와.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있나 봐. 그러니까요. 까만 아이 찾으셨는데 처음 왔을 때 이미 인보 가정을 여러 군데 다녀와서 약간 우울한 표정. 내 집은 어디인가 여기는 또 어딘가 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쯤 살고 나니 제 집인 줄 알았는지 활짝 웃더라고요. 그 사진을 요즘도 가끔 들여다봅니다. 쭈구리 표정에서 벗어나고자 이름을 좀 세게 지어줬어요. 인도의 파괴의 여신 칼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대단한 걸 파괴의 여신 하는 순간. 근데 이게 홍칼리님 그 퀴어무단 칼리님이 네. 그래서 이름이 칼리예요. 강인하고. 네네네. 와. 다행히 아직 대단한 걸 파괴하진 않았어요. 제일 비싼 게 반려가전 주미오. 아니 지금 칼리야. 이거 파괴한 거예요? 이거 파괴하면 어떡해. 오 마이 갓.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비싼데. 이번 피부다 행사 때 신제품으로 샀답니다. 대만족 TMI 죄송. 근데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비싸게 비싼 거를 파괴한 게 하필이면 주미오. 주미오였고 대부분 바닥에 둔 플라스틱 같은 걸 입으로 씹는 수준이라 거기 둔 제 탓이었죠 라고. 칼리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저만 바라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처음 같이 살고 한 2년까지는 반려견과 보호자라기보다는 하우스메이트 같은 느낌이 더 강했달까요? 강아지와의 관계라기엔 좀 냉한 게 아쉽기도 하고 분리불안 걱정은 적은 편이라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처음보다 더 아기가 된 것 같아 같이 자리에도 누워있고 만져주는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이곤 해요. 칼리와 함께하면서 매일 2회 1시간 반 이상 산책을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야 하는 실외 배변 견주의 삶이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눈물 한 번 닦고. 전 같으면 사는 동네에 공원이 있든 말든 이사 갈 때까지도 제대로 가보지 않았을 텐데 이젠 매 계절의 변화가 눈에 들어와요. 같이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칼리가 들어가도 되는 식당이나 카페도 가본답니다. 제 욕심으로 인간 취미 수업이나 강아지 교육 등 칼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안전하지 않거나 깨끗한 물과 밥이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다른 진돗개 아이들을 볼 때 너무 괴로워요. 국견이라고 하지만 진돗개는 아직도 묶어 지내도 되는, 산책시킬 필요 없는 식용의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큰 시비에 걸린 적은 없지만 여성 견주가 중대형견, 특히 진돗개를 산책시킬 때 불쾌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보다 동네에 산책하는 진도 친구들이 많이 보여서 느리지만 발전이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사지 않고 입양하는 게 당연한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맞아. 진돗개 반려견으로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하지만 입양은 신중하게, 했다 하면 임종까지. 모든 털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방송들이 참 좋았어서 후기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보내네요. 들을 때 울컥하면서 눈물 쏟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추신 이번에 개 타신 덕질 정말 축하드립니다. 평생 소장하셔야 할 영상이던데요. 흐흐 보내주셔서 재밌다. 너무 감사합니다. 파괴의 여왕 칼리. 네네네. 세상에. 이렇게 또. 근데 제가 이 칼리님 얘기를 이제 가끔씩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성스러운을 다니면서 네. 써니 셰프가 얘기를 항상 해주니까 써니 셰프도 칼리가 온다 그러면 맨날 기다리고.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네. 써니 셰프는 그게 진짜 웃겨. 그 고양이들 준다고 먹을 거나 캔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 써니 셰프는 그 놀아주는 것도 그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 너무 막대기를 귀여워. 그 뭐라 그러지? 그 애들 장난감. 이렇게 막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면은 뭐지? 생선 잡는 것처럼 애들 놀잖아요. 알아요. 그걸 갖고 다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써니 셰프가 되게 기분 안 좋고 이럴 때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그냥 갑자기 갔을 때 보통 그러면은 뭐 조그마한 지갑을 갖고 나오던가 하는데 걔는 그걸 들고 쫄랑쫄랑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길고양이 놀아주는 건데 너랑 잠깐 어디 뭐 남산 산책하다가도 보이면 놀아준다고. 너무 따숩다. 너무 그러니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순수해. 근데 야옹이 없구만. 야옹이 없잖아. 야옹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하게 또. 귀여워. 맞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게요. 써니통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때도 얘기했던 게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멀리서 차 타고도 이제 성스러운이 그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특히 비욘세에서 이런 얘기 할 때 되게 좋은 게 내향인 특집도 그렇고 이렇게 견주분들 얘기를 듣고 이럴 때도 좋은 게 제가 지금 안 키우고 있으니까 되게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제가 말을 되게 실수할 수도 있고 예전에 한번 저희 공개 방송할 때 막 아가들 보여가지고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막 웃으시면서 몇 살인지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슬프다고 네,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계속 자각하는 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맞아 이런 건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랬는데 칼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쉽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인 가구라서 못 키운다. 강아지는 개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집에 누군가가 꼭 있어야만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하기 나름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막 신경 써서 산책도 시켜주시고 그러는 분들도 많고 여기 해방촌만 해도 정말 별로 크지 않은 집에 있으면서도 버려졌던 대형견들 키우면서 산책시키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고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물론 내가 키울 수 있을지 검열을 하는 거는 좋지만 자기도 모르게 뭐 1인 가구는 안 돼. 뭐 어떤 가구는 안 돼. 이런 선입견을 전파하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하는 거는. 맞아. 어떤 기준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기준을 맞춰서 가면 저희도 아이 입양 안 되거든요. 맞아. 누군들 그러면 진짜 누군들 그렇게 입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되게 많은 거를 배워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가 한창 이동봉사하고 이러던 때랑 조금 겹쳤어가지고 그때 한번 저도 써니 셰프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뭔가 이번에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물론 나는 누군가랑 같이 동거하거나 하우스메이트를 들일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프리랜서니까 하고 있는 일을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조절하고 그러면서 만날 수 있는 아이가 운명처럼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면 나중에 또 더 준비가 돼서 진짜 인연이 되는 아이가 나타났을 때 가족이 딱 되는 거죠. 맞아. 지금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이랑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담비랑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사이즈라니 정말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앉은 키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칼리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지금 칼리 얘기를 하느라고 고양이 이름은 못 들었지만 우리 고양이도 같이 해피해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리천 솜주먹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여 전 비욘세를 접하고 꾸준히 들으며 한줌단이 된 실리천 솜주먹입니다. 현생 살다가 치이면 한줌단 언니들 그냥 조언해주시면 다 언니. 한때 달려가서 충전받고 좋은 말씀들 냠냠 얻어먹고 겨우겨우 험난한 세상 살고 있는 연약한 직장인입니다. 유유. 저희 집에는 제 동생 초롱이가 있습니다. 초롱이는 2009년에 제가 무려 고등학생 때 저희 집으로 온 요크셔 테리어 멍멍이입니다. 한창 오빠가 엄마한테 뭣도 모르고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졸라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지인의 지인분이 남편과 사별을 하셔서 허한 마음에 초롱이를 입양하셨는데 막상 키워보니 힘드셨는지 다시 입양 보낼 곳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아다리가 맞았는지 몰라도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보니 웬 검은색 손뭉치가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초롱이와의 첫 만남입니다. 초롱이는 저에게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약간 업어 키운 듯한 느낌의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학창 시절이랑 어릴 때 같이 큰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형제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딸과 동생의 사이 어디쯤이요. 자매처럼 싸울 때도 있었고 화해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앙 물어버릴 때는 무섭고 아프고 물론 제가 뭘 잘못해서 걔가 물었겠죠. 째려보고 그러다가도 또 금세 옆에 와서 몸을 비비면 사르르 녹고 뭐 그런 것들의 무한 반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런 느낌일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갑자기 업어와서 키우다 보니 초롱이가 어렸을 때 해주어야 할 것들을 많이 못해줘서 지금은 정말 후회되고 미안해요. 산책도 많이 못해줘서 사회성도 없고요. 다른 강아지들을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친한 자매처럼 교감도 같이 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잠잘 때 겨드랑이를 발로 쓱쓱 판 다음 엉덩이 쿵 하고 턱을 팔에 턱 괴는 그 느낌. 나는 이대로 너의 바디필로우가 되어도 좋아. 너무 좋은데 말로 설명을 못합니다. 오늘 사연이 공통적으로 그죠.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언어를 찾지 못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최근에 초롱이가 다리와 비장 쪽에 좀 큰 수술을 했는데 이제 12살이나 되었다 보니 초롱이가 우리 가족을 떠날 때가 좀 더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나이는 조금 있지만 이제 동네에 새로 생긴 댕댕 유치원에 입학도 시켜볼 거고요. 병원도 열심히 다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으면 합니다.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벌써 보고 싶네요. 초롱이는 요크셔 테리어답게 참지 않는 강아지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키우는 소형견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쵸. 네. 2.2kg의 작은 체구인데도 본인이 집에 앉아있는데 건든다든가 먹고 있을 때 반경 1m 이내로 접근한다든가 특히 아이 예뻐 하고 하이톤으로 말하면 항상 하고 대답합니다. 여름이 같다. 한줌단 톡방에서도 몇 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다들 귀여워해 주셨지만 저는 물릴까봐 조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줌단 반려동물 스티커에도 아르르르라고 적어주셨어요. 디자인해주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송아지 가져와 스키틀즈 가져와 그러니까 스키틀즈 모양의 삑삑이가 있대요. 네네. 앉아 손 엎드려 빵 등을 섬실하게 해냅니다. 우리 초롱이가 천재인가 봐요. 아니 글쎄 스키틀즈를 가져왔다니까요. 아유 정말 요새 산책하거나 애견 카페에 가보면 요크셔 테리어는 많이 없거나 있어도 노견이 많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강아지 종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요크셔 테리어를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뭐 댕댕 친구들 견종이 뭐 중요합니까?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하는데 귀여운 네발 동물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사연 처음 보내봐서 분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너무 두서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들 분량 마음대로 보내시고 두서없이 보내시는데 비슷한 그게 또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의 어떤 뭐랄까 톤의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고요. 하지만 비욘세님께서 적절히 분량 조절해 주실 것을 믿으면 다 읽었네. 초롱이 자랑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하. 비욘세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요. 정말 한줌단 분들도 너무 멋지시고 비욘세님도 너무 멋지세요. 항상 응원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귀여워. 초롱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 근데 진짜 이제 막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이런 분들인데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키웠던 분들은 다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산책을 시켜야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서 맞아요. 너무 어릴 때 산책을 안 시켜줬던 그쵸. 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무슨 막 포메라니안 맞아요. 그리고 뭐 요크셔 테리어, 말티즈 이렇게 유행했는데 견들이 저도 한 2, 3년 한 3, 4년 전에 되게
너무 기괴한 풍경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어디 공원을 가가지고 산책하는 개들을 보는데 웰시코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전해에는 시바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귀여워 하면서 귀엽다 다들 주인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서 너무 좋다 하고 보다가 근데 이렇게 한 종류가 10마리 중에 막 4마리씩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쟤네들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아이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진도나 믹스견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워낙 이렇게 품종견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또 잘 모르니까는 아이들 막 산책도 안 해주고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옛날에 막 못 짖게 한다고 수술도 하고 막 이랬었어. 못 짖게 한다고 수술하고 산책할 때도 목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고 잠깐 가거나 가방에 넣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코를 이용해서 냄새를 맡는 산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보미니네 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보미니와 같이 산지 6년 차 니맴내맴 경지에 올라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천재만재멈 보며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보미니네입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행동사 겨울 임보로 보미니랑 만났고 임보가 입양이 되었어요. 저는 대체로 인간에게 관심이 없고 애정 표현도 거의 안 하고 뭔가 귀엽고 작은 존재에게 애정 같은 걸 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라 과연 잘해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지나보니 내가 몰랐던 사랑의 형태를 알게 되어 정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몰랐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없는 사랑의 형태였어요. 덕분에 애정 표현 1도 없는 제가 뽀뽀도 100번 하고 둥기둥기 쓰담쓰담도 엄청 합니다. 이게 또 해주는 제가 더 좋더라고요. 예쁘게 상냥하게 말하는 것도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보민이에게 잘하게 됐어요. 처음엔 진짜 의식적으로 하느라 너무 어색했지만 이게 또 익숙해지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상냥한 말은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기억나는 일은 무지 많아요. 갑자기 토하고 쓰러져서 안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던 일. 생애 최고 속도였을 거예요. 낯설어 하더니 처음으로 장난감 가지고 놀던 날, 처음으로 수영한 날, 처음으로 눈 오래 맞추기 시작한 날, 처음으로 품에 눕던 날, 줄 안 한 강아지들에게 몰이당하며 물렸던 날. 망할 인간들아 어디서들 목줄 꼭 해라. 맞아. 진짜. 너무 신나서 우다다 한 날. 보민이는 사람을 좋아해서 쓰다듬어 주는 걸 엄청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등부터 보여주며 쓰다듬을 강요하는데 배 보여주는 건 싫어하는 취향 확고한 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 누워주는 건 어쩌다 보민이가 마음 내킬 때 옆에 누워주고 보통은 제 허리나 다리 쪽에 눕습니다. 맘 내킬 때 어떻게 누워주냐면 제 팔 베고 제 품에 쏙 등대고 누워서 제 얼굴에 보민이의 보송보송한 뒤통수가 딱 닿아 부비부비할 수 있게 해줘요. 이때는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어쩌다 해주는 거라 더 소중해요. 요즘에 좀 뜸한데 한 번쯤 할 때 되지 않았니 보민아. 보민이가 요실금이 생긴 지 좀 돼서 매일 약을 먹는데 증상이 호전되어 약을 안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써서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너무 사소한 얘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귀여워. 정말 보민이 찐 보민이 자랑을 열심히 해주셨네요. 임보를 하다가 계속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정이 들고 또 아예 서로가 서로한테 편안함을 주게 되고 특성을 알고 나면 떨어지는 것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보민이네 분들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세요. 담비는 왜 갑자기 엉덩이를 대고 있는지, 엉덩이를 대고 있는 강아지 사연을 들으니까 나도 한번 해본다는 건지. 아 근데 그 배 안 보이면서도 이렇게 사람한테 친한 척하는 거 어떤 건지 알아? 네, 저희 예전 강아지가 그랬거든요. 다들 정말 캐릭터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코 언니님 사연 읽어볼게요. 네. 강원도 시골에 사는 백수 취준생입니다. 반려동물이 2마리예요.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하나. 강아지는 작은 언니가 독립하면서 유기견을 데려온 게 다시 본가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면서 지금 6년째 같이 살고 있고 고양이는 올여름 마당 화단에 어미가 버리고 간 새끼를 양줍했어요. 강아지는 심장병 때문에 여러 번 파양된 기억이 있는 유기견인데 5년 전 여름 산책길에 쓰러졌었어요.
지역의 동물병원에 갔더니 검사기계가 없다고 해서 그 길로 들쳐업고 2시간을 차로 달려 심장 전문 병원에 갔더니 당장 죽은 채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온 가족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을 하루에 2번씩 먹으면서 아직까지는 가족 중에 제일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코코야 와서 냄새 맡아봐 하면 킁킁거리고 물 먹고 싶으면 방까지 부르러 와서 정수기 앞에서 정수기 한 번, 사람 한 번 번갈아서 쳐다봐요. 천재인데? 화장실에서만 배변을 하는데 가고 싶어도 문 닫혀 있으면 부르러 오고 패드가 안 깔려 있으면 현관에 두는 패드 박스를 쳐다봐요. 매번 원하는 게 있으면 눈으로 말을 걸어요.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도 억울하다 싶으면 말로 웅얼웅얼 웅얼거리기도 해요. 사람 아니요. 정말 코코 없었으면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표현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 코코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양이는 이제 생후 3달 된 올리예요. 처음 만난 날 올리브영 박스에 담아서 병원 다녀와서 이름이 올리입니다. 정말 다들 네. 이름이 오는 사연들이 재밌네요. 머리 뒤통수에 꼬리까지 있는 고양이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매력 포인트. 원래는 마당냥이로 밥만 챙겨주려 했는데 얘가 온 지 일주일쯤 넘었을 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빠 차 보닛에 들어가서 5시간을 시내 돌고 온 거였죠. 진짜 심장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진짜 심장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어디 내리지도 않고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찾는다고 이름 부르니까 아빠 차 보닛에서 내렸을 때 그 충격은. 우와. 그래서 차 나갈 때마다 가족들이 번갈아 마당에서 차에 타나 안 타나 지켰어요. 근데 또 일주일 지났을 때 아침에 손님이 다녀가셨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차를 타고 또 갔나? 차로 10분 거리인 손님 집에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아서 하루 종일 걱정하고 어디 잘 살겠지 생각했는데 밤에 진짜 작은 소리로 мя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에 나갔더니 소리는 나는데 애는 안 보이고 바로 앞이 도로라 엄청 걱정했는데 집에서 한 5m 떨어진 가로수 위에서 쳐다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올라갔는데도 내려오기 무서웠구나. 아이고. 사다리고 뭐고 찾을 생각도 못하고 급하게 첫째 언니를 목마 태워서 가로수에서 내렸어요. 평소에 언니랑 목마 타면서 논 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런 것도 폴댄스 배워놓으면 여러분 올라갈 수 있다. 네, 폴댄스 하세요.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찾은 건 운명이다. 집에서 키우자 해서 집냥이가 됐습니다. 밖에 마당에 밥 먹으러 오는 길냥이들이랑 놀면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올리야 하고 부르면 어디서 튀어나오고 밥 달라고 입도 쩍쩍 벌리고 물도 많이 먹어요. 가족들끼리 우리 집에는 왜 이런 애들만 오냐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한번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 평생 가족해야죠. 코코랑 올리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살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귀엽다. 아니 그 앞에 강아지 그것도 너무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심장약을 하루에 2번씩 먹이면서. 그리고 이게 너무 이 집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가로수에 올라갔다가 어디를 들쳐고 뛰었다가 언니가 목마 태워서 목마 태우는 게 약간 그런 진짜 영화 보듯이 너무 재밌다. 동선이 크시다. 근데 이거 사연을 보내주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 지나가면 추억이잖아요. 맞아. 재밌네요. 아 다들 너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애기들이 다 한 번씩. 아니 그 몇 시간 동안 본닛에 들어가서 발랄하게 내렸다는 게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 시내 구경 가고 싶었나 봐. 여러분들 아직은 좀 선선하지만 우리나라 이 날씨 자체가 가디건이랑 트렌치코트 한 개씩 다 돌아가면서 입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또 엄동설한이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자동차 본네트 두드리시는 거 엔진 켜기 전에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거기가 따뜻하니까 그 안에서 자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것도 두드리는 건데 까먹어도 그냥 항상 운전할 때 이거는 그냥 버릇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운전석 문 엄청 꽝 닫고 그 다음에 뭐를 주섬주섬 좀 많이 해요. 뭐 노래도 세팅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시간을 벌긴 버는 편인데 겨울 되면은 진짜 신경 써야 되겠다. 신경 써야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겨울 되면 또 길에 있는 아이들 힘들겠다. 그리고 다음 사연은 혼세님, 혜영 언니 안녕하세요. 이태원 사는 요술봉입니다. 이태원에 사는데 요술봉이다. 너희들 나를 발견했다가는 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라. 이태원과 용산구 사신 여러분 요술봉 씨를 찾아보세요.
찾고 싶다. 지니처럼 쓱쓱 문질러보게 요술봉 씨를 찾아보세요. 망한년의 올림피아드에 글을 써보려고 몇 번이나 드릉드릉했지만 한줌님들의 매운맛에 조무리고 있다가 무슨 말이야. 조무리고 있다가 내 식구 자랑은 좀 해야겠다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내 식구 이름은 순덕이입니다. 순덕이는 빛나는 자부종 중형견으로 신나면 꼬리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꼬리를 흔들어 훌라춤을 춥니다.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된 순덕이를 처음 접한 것은 안락사 위기 유기견으로 쓰여진 트위터 사진이었습니다. 총 9마리의 강아지 사진 중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던 순덕이에게 저는 홀린 듯이 빠져들었고 인스타에 들어가 순덕이의 다른 사진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의 대략적인 정보는 심장 사상충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야생개라는 신고를 받고 들어왔다. 입양 문의가 전혀 없었다. 여러 면에서 지금은 키울 여건이 안 되지만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해당 센터에 임시보호라도 가능한지 여쭤봤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입양 문의가 전혀 없던 순덕이는 저희 집에 임시보호로 머물게 됐어요. 순덕이에게 가장 시급한 건 심장 사상충 치료였어요. 치료를 위해 센터 측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심장 사상충 음성 판정 쏴리 질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와 진짜 신나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여자친구랑 둘이 맥주 파티를 하고 순덕이 장하다 간식 주고 아참 전을 내주고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순덕이와 함께하면 감동적인 순간이 자주 찾아와요. 예를 들면 곁을 안 주던 아이가 어느새 무릎 베개를 하고 잘 때라든지 바짝 쫄아서 포복 자세로 산책이 전혀 안 되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설사를 하던 아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 설사를 오타를 내서 살사를 하던 아이가라고 해가지고 앞에는 훌라춤을 춘다더니 나가는 살사를 한단 말인가. 댄스의 천재. 잠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덩어리진 똥을 싸기 시작할 때라든지 전 정말이지 똥 보고 기뻐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는 순덕이를 임시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센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순덕이는 이번 달 25일 출국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에서 입양처를 찾을 수 없어 해외 입양을 가는 거라고. 여러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보내면 순덕이가 또 다른 사람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테고 힘들어하진 않을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 데려온 건 아닐까? 이대로 어떻게든 같이 살아볼까?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생명을 하나 살렸다. 아 눈물 나. 진짜 인보 사연이라 어떻게 비욘세 씨가 더 힘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임시보호자의 역할을 다하자. 제1회 비욘세 내 식구 자랑대회 공지 보고 잠깐 망설였지만 순덕이는 내 식구 맞습니다. 맞죠? 맞지. 그럼요. 세상에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임시보호 가족도 그런 가족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네. 임시보호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의 참고가 되었으면 그리고 짧지만 순덕이와 우리와의 기억을 추억할 수 있도록 사연 남겨봐요.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친 만큼 정말 좋은 반려인을 만나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덕아 누나들이 늘 응원할게. 사랑해. 주책밖에 또 눈물이 나네요. 그럼 전 이만 뾰로로 아 진짜 오늘 왜 미치겠네. 뾰로롱이라니. 그래서 누나들이 응원할 때 할 때 약간 차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슬프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전 이만 뾰로롱 이태원에서 요술봉 드림이라고. 아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분들. 이 재치와 해악. 그러니까요. 아니 순덕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귀여워 죽겠네. 너무 귀엽죠. 이분이 지금 이거 보내려고 그 구글 폼으로 안 보내고 이메일로 순덕이 자기 새끼 자랑하려고. 네, 저는 이 순덕이 사연 보낸 분을 알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세요? 이렇게 다 이제 방송 통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가끔씩 이제 이태원이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뵙고 했는데 아이 임보하기 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도 봤고 이제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된 게 25일쯤에 이제 간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도 그 얘기 하시면서 저희 매장에서 막 우시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방송 통해서 알게 되고 했지만 뭐 이렇게 강아지 얘기도 많이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조금 필요한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용기가 많고 이렇게 인보를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그냥 그런 어떤 그래도 좋은 추억이 남는 거고 아까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 하신 것 같아요. 순덕이 꼭 평생 좋은 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귀엽죠? 귀여워. 저도 실제로 보고 싶어요. 눈이 엄청 개구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다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2주 뒤면은 9살 되는 말티즈 두부 누나님도 보내주셨고, 뭐 8살 야옹이 지갑과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그래서 얘기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11살 염도 키우시는 파주 핵패기 님도 계셨고, 뭐 3냥이 키우시는 호마루님도 계셨고, 8살 푸들 꽁이 귤주먹님도 왔다 가시고 그랬는데. 참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다들 최근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그렇게 법을 좀 바꾼다고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근데 이 친구들 가족이라고 안 하면 누가 가족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는 게 정말 큰 것 같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는 동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귀엽다고 생각은 하지만 겁이 많아서 무서워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만나던 이제 사람이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때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길에서 있던 고양이를 키우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안 만지고 좀 물면 어떡하지 무서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내가 키우는 순간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자아가 나오고 맞아. 이 애들이 저도 아까 담비랑 여름이랑 가끔 이렇게 뭐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냥 얘네 때문에 웃을 때가 많거든요. 애들이 주는 것도 되게 크고 예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양이들 뭐 밥을 주고 길냥이들 밥을 주거나 길에 있던 아이가 가족이 되고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지금 와이프가 처음 저희가 데이트하면서 한 10년 전에 제가 뭘 물어봤었는데 너는 나중에 뭐 커서는 아니죠. 좀 더 이렇게 다른 커리어가 쌓이면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뭐 자기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되게 큰 사람인가 보다. 뭔가 큰 일을 하려나 보다. 나는 뭐 배낭 메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10년이 넘어도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그래서 저번에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 하더니 뭐 이렇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 나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그 케이씨가 꼬꼬마 때 엄마 전 못 되고 빗속에서 발견돼서 구조해서 우유 먹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보라고 지금도 우리가 케이씨의 모든 세상을 우리가 바꾸고 있지 않냐고. 맞아.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크고 뭐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있는 이런 아이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나한테 너무 큰 걸 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 어쨌든 아까 왜 잠깐 그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이 아이가 더 유복하게 자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애들은 나와 같이 있는 엄마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고 애들이 뭐 비싼 옷 알겠어요. 진짜 그냥 보통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디폴트고 그 아이의 우주는 그냥 우리 집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방법은 사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내가 평생 책임질 자신이 없는데 무리해서 아이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아이를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라고 선을 벌써부터 그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조금만 더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씩 더 용기를 내고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유기견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유기묘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른 동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뭐 그리고 뭐 유기견은 뭐 초보는 키우면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처음엔 다 초보죠. 그런 논리면은 결혼은 초보랑 하면 안 돼. 꼭 해본 사람이랑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랑 뭐 크게 뭐가 다를 게 있겠냐면 준비를 잘하면 경험이 있든 없든 잘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유기견, 유기묘 혹은 아까 얘기했던 유기햄찌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이야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거 비욘 라이프 가시화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자연스럽게 그냥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다 똑같이 사는 거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이게 사연만 읽어도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재밌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막 웃음이 나오고 너무 행복해요. 맞아. 우리 집에 개도 없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빨리 퇴근하고 싶다. 배방구를 하고 싶다. 사연만 들어도 남의 집에 배방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세 씨는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일단 이제 조금 이제 일 스케줄이나 이런 게 바뀌면 키우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운명의 강아지를 기다립니다. 네. 이러다가 또 고양이가 올지 누가 올지 모르지만 또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고 또 제가 스스로 준비됐다고 느끼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모든 게 세팅됐을 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기회로 어떤 애를 만났을 때 그러면 내가 맞춰야 될 것 같다. 맞아요. 맞춰서라도 나는 얘랑 꼭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애들이 그런 용기를 줘요. 저는 까비가 좀 그랬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까비가 그런 용기를 줘요. 내가 너 하나 더 못 키우겠어. 마치 그 전에 여름이랑 담비 데리고 가기 전에도 저희 비욘세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전날 우리 집에 앉아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 소파가 들어오기 전이었나? 그래서 등 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그냥 보기만 하고 올 거야 그랬는데 쉐리 언니가 날 쳐다보면서 약간 찡긋찡긋해가지고 저 데려오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제 키우는 건 안 한다더니 정신을 차리니까 6가족 4마리. 근데 정말 다복한 진짜 다복해요. 가족이에요. 정말 다복하고 이제 소파에 앉을 데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항상 스투리자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소파 욕심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다들 소파 욕심이 있어. 담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복병이 까비가 나타나가지고 딱딱한 스투리자에 항상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뿌듯하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연 보면서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더 내가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걸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담비 같은 경우는 가끔 더 산책도 더 해줘야 되고 뭐도 더 해줘야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아이들이 나랑 엄마랑 같이 삶을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서로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또 마음을 정리하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네네. 들으시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용기도 얻고 되게 따뜻한 마음들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이 방송에다가도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초반에 그 오스트리아로 이제 9월 25일 이후에 28일이었나? 네, 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또 공유를 해주셔서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 갈 일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그 얘기도 좀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그런 그 인보처나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지금쯤 됐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비욘세를 올라오자마자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텀을 두고 듣거나 그 다음 주에 듣거나 막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미 4년을 기다렸던 애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지나갔겠지 싶어도 혹시 모르니까 유행사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쪽으로 아니면 뭐 저한테라도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고 뭐 갔다고 하면 저희가 인스타로 알려드리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단정 짓지 마시고 꼭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오스트리아 간다는 분 계시면 사실 찾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뭐 영국 파리 뭐 이런 데도 지금 찾기가 어려운데 오스트리아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으면 꼭 한번 알아봐 주셔서 같이 한번 견생 필 수 있게 다 같이 한번 진짜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어디 한번 좋은 일 했던 뽕이 한번 차볼 수 있게 아이. 이렇게 또 우리 원기옥을 모아서 한번 우리 강아지를 오스트리아로 보내보자. 또 애기 스티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맞아 굿즈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티셔츠 만들어야 돼.
명예의 댕댕이를 가지고 짜야지. 아 정말 꼭 경험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도 청취자분들 근황 보내주신 거 아마 네. 마지막 주에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9월 달 근황 보내주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근황 있으면 보내주시면 한 번씩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거 기한을 아예 그냥 정하는 게 나으려나? 이건 이제 근황 토크인 9월 거죠. 마지막 주에 한번 근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전에라도 틈틈이 한번 보내놓으시면 제가 잘 모아놨다가 한 번에 소개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분들 중에서 2분 뽑아서 제주도 금능 책방에 있는 아베크라는 데에서 이제 책 꾸러미 서프라이즈 책 꾸러미 이번 달에도 2분한테 보내드리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제주도 그 한림 금능에 있는 책방인데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거기도 이제 유기견이었다가 가족이 된 2마리의 댕댕이가 있는데 강씨예요. 그분도 강아지 강씨인지 저희 이제 작가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강동원 강부자 엄마가 강부자 이제 아들이 강동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강동원을 잃어버렸을 때 아베크 사장님께서 울면서 그 제주도 그 돌담길을 돌아다니면서 강동원 어딨어 강동원이라고 하셨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재밌다. 강동원을 구경하러 여러분 아베크에도 많이 가주시고 정말 책꾸러미를 보내드리니까 네 잊지 말고 근황도 보내주시고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아까 여기서 더불어 혼자 사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가 더불어 하고 혼자 사세요 이렇게. 좋아요. 그 어차피 다 들어갔는데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게 이거 이 부분은 자르라고 하죠. 아까 그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혜영 언니의 제안에 따라서 더불어 혼자 사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저희는 다음 주에 아마도 캥 작가님과 덕질 특집으로 여러분 최애 자랑할 준비하고 드릉드릉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폼을 받을 거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덕질 특집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불어 혼자 사세요. 안녕. 담비. 우리 담비 잠들었네. 기다리느라고 귀여워.